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뭘까요? 가 있어서 팔거나 법시 말했던 건 단순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오늘은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을 하시고 부문 대표까지 마치시고 지금은 경제평론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늘 뭐 좀 증시가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오늘 트럼프하고 이란이 극적으로 지금 2주 휴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증시는 어떻게 좀 펼쳐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세요? 우리가 트럼프의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발언이나 생각들이 모여져서 어떠한 변수에 영향을 주면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주식 쪽을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리거든요. 왜 금리가 중요하면 방금 전에 그 기자님께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가치가 뭐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마치 서점 가셔가지고 재무제표책 한두 권 읽고 내가 숫자를 해서 정확한 가치가 얼마일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리란 착각을 하는데 워렌 버핏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가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을 찾으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뭘까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개념을 어렵게들 설명하는데 법시 말했던 건 단순해요. 뭐냐면 내가 독점적 지위가 있어서 비싸게 팔거나 여의도 백화점에 가면은 그 콩국수집 유명한 데가 있어요. 매년 가격을 올려요. 매년 우리 사 먹고 있어요. 가격을 올려도 다 따라 먹는다는 거죠. 왜 먹어요? 거기는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게 이코노미 모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어떤 회사가 있냐.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은 가보면 우리가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싸니까 많이 산 건데 다른 업체는 왜 이렇게 싸게 공부를 못하는, 그러한 소위 혜자를 가진 기업들이 돈을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렇게 정쟁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면 흔히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위험하니까 돈 더 줘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고, 또 하나 금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변수는 미국채 10년이라는 거였어요. 미국채 10년이 4.5에 다가설 때마다 트럼프는 여지없이 타콜해 왔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4.5가 무슨 의미가 있냐?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 있어요? 과거 6% 갈 때도 주식시장 많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5%에 다가서면 주식시장은 망가졌어. 사람들은 미국채 10년물이 5%에 다가서면 그렇죠. 4점을 넘어간다면 거기를 향해 가는 거니까 거기서 막아야 되는 거죠.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금융자본주의 국가예요. 실물 경제를 결정짓는 건 바로 금리인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용인할 수 없다면, 반대로 완벽한 평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비용도 올라갔고 금리도 과거처럼 확 내려오진 않겠죠. 최근에 금리가 4.4 갔다가 다시 4.1 왔다는 거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점에서 본다면 금리는 안정되었고 유가는 내려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은 더 늘어났잖아요. 이게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움직인 거지만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금융 변수는 금융 변수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제 삼성전자가 진짜 깜짝 놀랄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와, 주가 많이 오르겠다 그랬는데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싹 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엄청 급등하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돈을 많이 만들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소위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다면 이걸 지속해서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컨센서스는 우리가 원래 39조 정도 봤죠. 그래서 장기 컨센서스가. 근데 57조가 나왔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인데 얼마나 마진을 남기냐 대강 계산을 해보면 2분기가 80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어제 그런 흐름이 왜 나왔냐면, 일단 이 전쟁이 좀 안정화가 안 되면 계속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었고, 두 번째는 좋아지는 속도에 대한 고민이에요.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속도가 좋아지는데 속도가 꺾인다면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2분기가 만약 좋아지는 속도의 정점이라면, 반도체는 좀 좋아지면 엄청나게 증산을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메모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리고 돈을 벌어서 현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다 현금을 갖고 공장을 또 재투자해야 되니까 뭐 내 가치
측면에서 무슨 매력이 있냐는 거죠. 현금을 얼마나 만드냐 측면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거의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시크릿하라는 말을 했었고 그렇죠. 반면에 대만의 TSMC는 걔네들은 훨씬 마진을 높게 받았거든요. 네. 우리는 박리담회를 팔았는데 그렇죠. 걔네들은 마진을 많이 남게 팔았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시크릿 값을 약간 벗어나서 구조적 성장을 한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HBM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자료를 보시면 맨날 그 논쟁의 거리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반도체 회사들이 완벽하게 시크릿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봐요. 하지만 과거처럼 안 좋아지면 적자 가고 이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하방은 보다는 훨씬 단단할 텐데 그렇다고 불과 한 달 전쯤에처럼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럼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냐? 더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 못 만드냐? 경쟁업체에 진입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경쟁업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전 세계에. 네. 어딜까요? 중국. 그렇죠. 중국이 왜 못 올라오죠? 네. 창비를 안 주니까 못 그렇죠. 만들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물어본다면 일단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그래도 잘해보자 하는 순간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또 좋게 보는 부분은 아니, 대만의 TSMC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TSMC의 대체제가 필요하다 보니 파운드리는 분명히 대체제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올해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가 어쩌면 강세가 이어진다면 네.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하고 시각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죽을 쓰고 있는데 저번에 테슬라에서 또 수주를 했었고 그렇죠. 아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좀 삼성전자에 좀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은데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대체제가 없으니까 네. 자꾸 머스크도 전자가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탄력적인 어떤 대형 주식에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어떤 거가 궁금하시죠? 아니 삼성전기를 뭐 이렇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놔두는 정보들 뉴스들 보면 삼성전기가 꽤 좋을 것처럼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네. 전에 여러 가지 이런 생태계에서 네. 전기가 다 동반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파운드리를 가든 뭘 하든. 근데 중요한 건 네. 마진이 너무 높아요, 요즘. 삼성전기가 반도체만 높게 MLCD 마진이 높은데 네. 이 다음 단계에 있는 소위 유리기판이라는 부분은 거의 선도적으로 가 있단 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기회를 주는 느낌?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 낯선 좀 소부장에서 막 특이한 종목을 그렇죠. 좋은 회사들이 있죠. 근데 네. 그거는 펀드 매니저들이 어쩌면 계속해서 탐방하고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종목이고 방금 전에 이런 종목들은 평범하지만 사실은 퍼핏의 투자는 아주 단순했어요. 예, 과거에 그레이엄이 같이 투자에 대한 책을 썼을 때는 싼 기업 사가지고 나중에 올라오면 팔아. 담배꽁초 투자였죠. 그런 기업은 후진 기업이라 이거죠. 망해가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 적당한 가격에 왔을 때 사라는 전략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게 좋은 기업이에요. 이런 좋은 기업들이 적당한 가격이 뭘 말하는 거냐면 많이 올라갔다가 주식이 가치 외의 이슈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냥 사보는 거죠. 예. 어쩌면 이번에도 그랬을 것 같고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그나마 시장을 이기고 그 앞으로도 투자자로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주가가 올라요, 내려요. 사요, 팔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의 형태를 좀만 바꾸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올라요, 내려요보다 사실 우리가 한 질문을 좀만 바꿔도 심지어 AI도 질문에 따라서 다 답이 훨씬 정교해지는데 현재 장세가 EPS 장세예요?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장세예요? 아니면 PER이 좋아지는 장세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많은 투자 관련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기는 사이클을 가지는데 경기가 안 좋았다 돌아설 때는 안 좋아졌을 때 이미 주가는 올라서요. 그렇죠. 먼저 돌아서요. 선행하니까. 그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그때는 기업 EPS가 안 올라오니까 멀티플이 먼저 올라요. PER이. 그래서 멀티플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BR이 먼저 우리가 온다. 언제 그랬죠? 작년 초에 미국 주식을 가라고 할 때 한국에서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는데 멀티플 장세가 나왔어요. EPS가 크게 안 오르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아,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지금 멀티플 장세가 시작됐구나. 왜 중요한 거냐면 아, 이거 뒤에는 실적 장세가 올 거야. 이걸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럼 다음에 이번 사이클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뭐지?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주 단순한 개념인데 놀라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불황기에서
처음 회복기에 들어갈 때 주가가 예. 세게 더 돼. 그때 멀티플이 올라오고 예. 그 다음에 성장기에 들어가면 EPS가 확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작년에 결국 회복해서 돌아왔을 때 앞으로 좋아질 게 어디가 투자가 들어? 그때 원전 투자하는데 두예비 같은 게 올랐던 거고 반도체 좋아진 데서 그때부터 좋아졌던 거죠. 그럼 지금 국면은 어떨까요? 저는 한국의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는 약간 시크릿칼적 요소를 벗어나고 있다. 방금 전에 기자님과 저 얘기가 합의된 것처럼 파운드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네. 보면 여러 가지 분석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목표가들을 보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5만 원, 36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목표가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투자를 운용을 해야 될까요? 뭐 제가 이제 업계에 속해 있지도 않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굉장히 난센스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자료의 핵심은 목표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라는 거는 가치의 가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좋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가 유지되면 이걸 가고 있는 거고 거기 방향으로 근거가 훼손되면 그게 틀린 거예요. 이건 꼭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 처음 채널에 왔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자료 자체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료 읽는 것도 막 어마하게 뭐 이 산업이 뭐고 막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라는 것을 꿰뚫는 로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대학교의 재무 관리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산수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